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80포인트, 1.06% 상승한 2080.58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3% 오른 677.0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의회 증언에서 이달 말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화답하듯이 붉은 폭죽을 강하게 커뜨렸는데요. 이 미국 뉴욕 증시 장중 가격 기준으로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히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3,000선을 넘어서면서 지난 2014년 8월 25일 장중 2,000선을 넘어선 뒤에 약 5년 만에 3,000 고지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재 시간 10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나와서 지금의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보험성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인플레이션이 FOMC의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돌고 있는 데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각국의 무역 분쟁 등과 같은 이러한 요소들이 경제 활동과 그리고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기업 투자가 눈에 띄게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주간 지켜봐도 그 전망이 나아질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발표된 이 6월 FOMC 회의록을 봐도 지금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그리고 연준의 위원들이 공감대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회의록에서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삭제를 함으로써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다라는 암시를 해줬는데 오늘 이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연준은 7월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뚜렷한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이제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 이슈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죠.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이 힘차게 올라가서요.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흐름이요. 다비드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코스피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좀 양심은 있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그 시장을 좀 반등을 하면서 좀 가장 그 큰 역할을 좀 했었던 거는 뭐 대장주 삼성전자라던가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좀 도움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그 나와 있는 뉴스들 오늘 시장의 좀 반등 요인으로 이제 많이 보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좀 시사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시장을 좀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사실 뭐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가능성에 대한 뭐 그런 기사글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을 때는 또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낮추는 멘트가 나왔고 이번에는 또 이제 시장에서 뭐 금리 인하를 뭐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멘트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을 좀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힘이 없는 그다음에 여기저기 좀 휩쓸리는 좀 아쉬운 그런 좀 증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내일 이제 일본이랑 그 한일 양자협의가 좀 들어가면서 여기 좀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그 단기적인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의 반등은 괜찮았고 코스피 이제 외인의 수급들이 들어온 거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 증시의 악재가 이제 아주 해소가 되었다고 이제 보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일 양자 협의에서 결정권이 없는 이제 과장급 회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는 딱히 얻을 만한 내용들이 없고 그냥 입장 차이만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증시가 아직은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돌파를 하면서 상승 구간으로 좀 잡았다라고 하기는 조금 좀 애매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시장이 좀 다시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과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과감한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종목들이 많이 빠지셨겠죠. 과감한 물타기라던가 추가 매수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당장 이슈나 재료주들을 통해서 좀 단기적인 매매, 그다음에 이제 기준선을 위아래로 좀 짧게 보는 그런 단기성 매매를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이후에 또 시장의 좀 관망세를 좀 전반적으로 좀 유지를 하시면서 약간은 좀 보수적인 그다음에 이제 재료주 위주의 빠른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3,649억 원이나 순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183억 원 팔자세를 유지를 했거든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3% 빨간불을 반짝반짝 켰던 코스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을 많은 분들이 좋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기하는 전에 일장 춘몽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 아시겠죠? 한바탕의 봄의 꿈과 같다라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과연 진짜 상승일까? 이게 꿈이 아닐까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한다면은 시장이 지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올라갈 만한 이유 한 개는 딱 금리 인하 기대감밖에 없어요. 실제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수혜가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이 유동성이라든가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반등 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금리 인하 말고 왜 다른 이슈 없는가? 분명 말씀드립니다. 오늘자에서 이슈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이 이란의 중동 해역을 지나갈 때 혹시나 이란한테 위협을 받을까 해서 이 연합군을 조성하겠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사이가 점점 더 안 좋게 심화되는 가운데 과연 지금 시장 경제가 좋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안 좋은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한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본 수출 규제가 더 강화가 됐으면 강화될지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손해를 보는 건 대한민국이고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됐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관세를 안 올렸을 뿐이지 아직 화해를 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호재라고 한다면은 그냥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 정도로 시장의 반등이 나와주는 거지 실질적인 시장에서는 보다 악재밖에 지금 나와주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시장 저점 찍었으니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시장 저점 찍었으니까요. 이제 내가 따라 붙으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게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보다 이 시장 저점에서 지수 올라가면서 거품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라 진짜 바닥에서 강한 상한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진짜 종목을 잡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종목 마르송고를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전문가분들 모두 다 금리가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마르스 전문가님 제가 하나 또 질문 드릴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포럼에 한번 다녀온 게 있거든요. 포럼에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아무래도 지금 금리를 내리냐 아니면 동결시키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라고 땅땅땅 할 때까지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솔직히 말하면 금리 인하가 되는 게 굉장히 호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호재가 아닙니다. 왜냐한다면은 금리 인하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환율 전쟁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한다면은 금리라는 것을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일정한 국가 또는 한 국가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환율의 차이에 대한 효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뭐예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나라가 다 금리 인하를 원해요. 그럼 얘기하는 게 미국부터 시작해서 다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 환율적인 부분에서 효익이 생기겠는가?
당연히 효익이 안 생기죠. 그럼 그때부터 환율 전쟁이에요. 누가 환율을 더 낮추고 누가 환율을 더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효익이 생기겠지만 누구는 또 수출 무역 적자가 나는 거고 누군가는 수입 무역 적자가 나는 거고 환율 전쟁으로 번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에 거품이 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고요. 금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은 크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을 잡는 게 중요하다. 시장 금리 인하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집중 투자할까? 그게 아니에요. 강한 종목은 따로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거품 속에서 진짜 배기 종목을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일신석재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신석재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한 2시 넘어서 가지고 흐름이 없다가 갑자기 올라섰거든요. 11.59% 그야말로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니까요. 그러네요. 최근에 들어서 변동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큰 상승세를 보여준 걸까요? 네, 오늘 뭐 일신석재라는 종목을 이제 대표 오늘의 특징주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 머니투데이에서 제가 좀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일신석재보다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남북 경협주가 네. 오늘 시장에 특징주가 이제 장 막판에 이제 불어오는 그런 수급들을 좀 받으면서 올라갔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그 시장에 좀 어떤 뉴스들이 좀 나왔냐면은 미국이 이제 북한의 뭐 영변 폐기 그다음에 핵 동결 시에는 이제 뭐 석탄 쪽의 수출 제재를 좀 유예를 검토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오늘 뭐 조용하고 특별한 뭐 주인공이 따로 막 그 세게 그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좀 특히나 이제 좀 부각을 좀 받는 그런 이제 장 막판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일신석재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땡땡 전기 끝나는 뭐 이제 대북 송전주라던가 뭐 그 다른 경협주들 모든 대부분의 이제 경협주들이 반등하면서 그다음에 오늘 다른 종목들보다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뭐 종목들마다는 조금씩 수급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뭐 개인 물량들이 뭐 급하게 들어오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 따라가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 따라하니까 뭐 다른 종목들 따라가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좀 단타성 물량들과 그다음에 개인 위주의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또 마감하고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좀 뉴스 토픽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좀 아니었고 그냥 지나가는 멘트 정도로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미국 쪽에서 혹은 뭐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한 부분들 뭐 추가적인 일정이 잡히고 뭐 협상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좀 단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남북 경협주죠. 거기다가 이제 뭐 좋은 사람들 혹은 뭐 일신석재,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은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경협주들을 뭐 기대하면서 보시는 거는 좋은데 웬만하면 이제 오늘같이 너무 과열된 종목들 보면서 이제 경협주가 가나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뭐 따라가고 하기보다는 그런 일정이 뭐 나오고 그다음에 뭐 확실한 좀 뉴스들이 나온다고 기대를 하신다고 하면은 좀 아래쪽에서 좀 조정 눌러주고 그다음에 거래량 없이 빼주는 그런 구간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발적인 그 급등 이후에 그동안 좀 많이 빠르게 좀 무너졌었던 그런 경협주들 움직임이 많았으니까 너무 올라간 종목들에는 좀 그 접근을 좀 자제를 하시고요. 웬만하면 지금은 좀 단기적인 대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UTI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 오늘 정말 핫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유리는 깨지는 줄 알았더니 접을 수도 있고 막 그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UTI가 아시겠죠? 네. 오늘자리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 폴더블 폰용입니다. 말 그대로 폴더블이면 접히는 거겠죠. 폴더블 폰용 그래스 커버 윈도우를 개발한 기업이 UTI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한다면은 100미크론이 한다면은 우리 머리카락 정도거든요. 이 100미크론 정도의 유리를 만들어서 그 유리가 휘기도 하고 접히기도 하고 하는 이 사실상 만들어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냐? 이 150g의 쇠구슬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깨지지가 않는 수준이다. 그 정도로 좀 단단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폴더블 액정보다 보통 70미크론이거든요. 이건 100미크론이에요. 좀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액정 화면보다 좀 더 고급화된 액정 화면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커버 윈도우를 누가 만들었다? UTI가 개발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왜 상한가를 갔는데
그리고 커버 윈도우가 좋은 거 알겠어. 근데 폴더블 이슈나 그런 것들은 이미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실제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에 들어가는 3가지 중에 한 개가 뭡니까?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의 규제, 바로 폴리 이미드였습니다. 이 폴리 이미드 대신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게 이번에 UTI가 개발한 보다 이 글래스 커버 윈도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에도 수혜를 받은 종목이 UTI구나.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솔직히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 거밖에 관심이 없어. 뭐 최근에 급등한 거 캠트로스라든가 덕성이라든가 이미 간 종목들에 관심 가지고 이미 오른 종목들 또 찍으려고 하는데 아직 안 간 종목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TI처럼 최저점에서 하루 만에 양봉 상한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일본 수출 관련주들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드리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상한가 종목 오늘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한송네오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7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오늘 앞전에는 빨간불을 켜면서 했지만 그래도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우리가 매수했을 때 좀 올라가더니 그 이내 쭉 빠지더다가 그래도 뭐랄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화, 수, 목 이렇게 땡땡땡 하고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이 종목 목표가까지 쭉쭉 갈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뭐 그러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좀 AS로 종목을 좀 선택을 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이 종목도 좀 같이 음봉이 나오면서 살짝 좀 밀렸었던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수급이 뭐 강하게 이탈이 됐다던가 뭐 거래량이 좀 뭐 과하게 붙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시장 밀릴 때 한번 그 기준선 그다음에 뭐 지지점 여기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뭐 시장 반등 나올 때는 더 강하게 툭툭툭 치면서 상방에 좀 액션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분기보다는 뭐 다음 분기 그다음에 뭐 하반기에 좀 기대되는 뭐 이제 수주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뭐 적극적인 OLED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OLED 그 장비에 대해서 이제 뭐 검사 장비 업체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정부의 투자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 차지하는 그런 비중 자체가 좀 늘어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호재까지 같이 좀 내포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뭐 지금 당장 확 뻗어가는 그런 그림은 아니지만은 좀 힘을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대에서 모아가면서 이평선 위쪽에서도 저점대가 야금 하나씩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좀 단기적인 모습들보다는 위쪽으로 좀 돌파가 나가고 그다음에 주봉상의 윗공간을 좀 뚫으면서 갈 수 있는 약간 좀 중기 이상의 좀 흐름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뭐 시장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뭐 기준선이 이런 라인대가 깨지는 그런 현상들만 안 나온다고 한다면은 기업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기대되는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뭐 수급들 자체도 요즘에 뭐 외인 수급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 종목으로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 수급들과 외인 수급들이 뭐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좀 매집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그다음에 조금 좀 더 먼 길을 좀 바라보시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송네오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홀딩 전략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살펴볼게요. RF쌤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8,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이요. 처음부터 강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어요. 8,200원까지 올라섰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힘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2.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요. 아직 목표가까지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을까요? 제가 어제 매수가를 들 때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음봉인 사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가 음봉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오늘 그냥 하루 종일 매수가 가능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단기 상승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매수기가 한번 왔었고 충분히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이슈를 받아서 단기 상승이나 단기 급등 목표가 끝까지 보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우리 히든 종목도 중요하지만 가격 전략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다 하고 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사셨으면은 조금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음봉 전략 주셨는데 그걸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앞으로 더욱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음봉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수를 할 때는 양봉보다는 안정적으로 음봉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빠졌을 때 매수했을 때 실제로 올라갈 때 훨씬 더 수익 많이 보다 보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음봉에 사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양봉이 똑같은 5%라도 음봉에 사면은 7%, 8%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RF세미가 매수 계획이 아니었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수소차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한때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이라고 계속 내리 상한가도 찍고 막 올라가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요즘 좀 조용했거든요. 다시 수소차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 걸까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은 다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수소차 종목들이 좀 몇 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수소차 전반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의 그런 흐름들을 좀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그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하루 만에 이제 10조의 투자 결정을 또 내리면서 막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현대차 협력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그런 이제 뭐 멘트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해질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정부 측에서도 원래 뭐 2020년까지 뭐 장기 플랜이라던가 이런 모습들 현대차와 이제 같이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수소차를 뭐 6,400대 가량, 그다음에 충전소를 뭐 86개 정도 뭐 보급 예정 이런 발표들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는 패턴들이 나왔을 때는 뭐 이제 얼마 전에 뭐 사우디 왕세자 관련된 이런 뉴스라던가 혹은 정부에서 이제 그 적극적인 그다음에 뭐 이제 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 뉴스를 받으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우리 그 정부에서도 뭐 이제 시범 뭐 그 도시 관련된 내용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수소 개발 로드맵을 좀 9월 달에 이제 발표할 그런 계획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고 준비를 좀 미리 하신다고 하면은 수소차는 어차피 이제 장기 플랜이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강한 랠리가 이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수소,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몰랐나 봐요.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만 들어봤는데 네. 수소 관련돼서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대요. 일단은 요즘에 막 특징주들이라던가 여기 관련된 뉴스를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다 뭐 대표적인 종목들도 물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번에 수출 규제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짙어지는 일본과의 갈등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뭐 반사익 수혜주 같은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됐었죠. 뭐 그 한편으로 이제 뭐 불매 운동을 하면서 뭐 모나미 뭐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의 테마도 생겼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규제가 들어가는 소재 3가지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좀 뭐 대체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정부가 이제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테마들이 하나하나씩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올라간 종목들도 좀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다시 핫하게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테마라고 한다면은 일본 쪽에서 이제 우리랑 갈등이 좀 더 깊어지고 추가로 이제 규제가 들어가면서 좀 새로운 품목에도 좀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 뭐 그 일본 쪽 탄소 섬유 관련된 기업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공작기계 관련된 뭐 테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종목들의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공작기계 쪽 같은 경우는 뭐 화천기계라던가 뭐 유지인트 이쪽으로 이제 좀 많은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이제 탄소 섬유 관련된 종목들이 막 이제 화려하게 막 그 급등을 때리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 사이에서도 지금 뭐 차트를 만든다던가 혹은 상방으로 이제 좀 자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소차랑 그다음에 지금 당장의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재료로서는 굉장히 좀 충분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혹시 찾으셨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찾고 계시는 것 같는데 제가 그 전에요. 저희 게시판에 문자가 와가지고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와, 오늘은 제일 좋아하는 마르스 전문가님, 다비드 전문가님 다 나오셨네요. 방송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그 부담감을 안고 재밌게 한번 맞춰주세요. 일단은 지금 뭐 수소차 관련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가 들어온 것 중에 3가지가 있겠죠. 에칭가스랑 그다음에 폴리이미드 거기에 더불어서 이 레지스트인데 이 에칭가스를 다른 말로 하자면 불화수소거든요. 그러니까 불소랑 수소를 합친 게 불화수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마 이 수소 이슈가 있다 한다면 불화수소 뭐 엮여가지고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목 한 가지를 본다 한다면 일단 첫 번째가 후성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막연 불화수소 관련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본다 한다면 최근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고 이제 막 반등세가 나오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본다 한다면은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왔을 때 뭐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수소차 관련 그리고 이번에 불화수소 관련된 기업이 솔브레인이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뭐 충전소 이슈도 있었고 지금은 이 에칭가스 관련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눌림목 이후에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전고점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 하나가 이 솔브레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후성 아니면은 솔브레인 이 두 종목 정도 한번 맞춰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수소랑 연결시킬 생각을, 제가 또 문과여가지고 이게 불화수소인지 잘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두 종목으로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3번째 힌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일봉, 주봉, 월봉 모두 다 바닥을 돌파했고 또 무엇보다도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이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나 봐요. 네. 종목 자체에 좀 매수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구간들도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매도를 하는 날에도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수치상으로 그냥 소액 물량들 뭐 그런 다음에 지속적으로 좀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사실 그 똑똑한 마르스 전문가가 좀 여러 가지 추리를 하긴 했는데 일단 좀 단순 수소차, 수소 이슈로 좀 보시면은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과거부터 이제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들어봤을 법한 그다음에 인기가 좀 있었던 그런 이제 수소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제가 3번째 힌트는 사실 여기서는 2번째까지 이제 추리가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기술적인 그다음에 이 종목을 좀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다음에 제가 바닥 돌파 시스템을 쓰는데 거기 이제 좀 그 종목이 포착이 돼서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뭐 121선 혹은 뭐 240
141선 이런 장기 평선들을 위쪽으로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량 늘어나고 그다음에 시장 무너졌을 때 야금야금 자리 다시 한번 잡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 쪽과 그다음에 기관 쪽에 수급들을 연속적으로 좀 받아가면서 꾸준하게 자리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이제 뭐 몇천 원짜리 이렇게 막 가벼운 그런 종목은 아닌데 묵직하게 이제 올라가면서 확실히 과거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한 방에 좀 세게 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성과 그다음에 이제 빠른 성장성, 그다음에 이제 좀 빠르게 변동성까지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목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잘 추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미코 아닌가요? 라고 왔고요. 제 우리가 관심 종목인데 네. 일진다이아 맞는 것 같아요. 다비드님 하고 왔고 일진다이아 또 왔습니다.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을 담님이라고 부르시나 봐요. 달님, 햇님 할 때 담님 하면서 저랑 같이 약간 또 하시는데 풍국주정, 그리고 에스프요셀, EM코리아 이렇게 하는데 이 8496님은 아무래도 저희 애청자부신 것 같아요. 저 12시에 왜 저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지 이야기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다비드 전문가님?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무서운 얘기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데려다 달라고 하신 건데 그러면 오늘은 우리 담님께서 저를 12시에 집에 데려다 주시는 걸로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는 종목 상담에 관련돼서 올려주셨는데 저희 내일 종목 상담 코너 준비하니까요. 내일 다시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다양하게 오긴 했는데 많이들은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수소차 관련 종목들 제가 좀 눈에 익었던 종목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네. 이 안에 혹시 정답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같이 관종으로 보고 있었다고 하니까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보는 종목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좀 힌트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앞서서 우리 특징주 짚어주실 때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과장급이 열린다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내일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 날 지금 일본 수출 규제가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수출 규제가 들어와서 이 3가지 품목에 대해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규제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생산하고 지금 당장 만들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일본 수출 규제를 푸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내일자에서 이 과장급입니다. 이 일본 오후나 오전쯤에 실무 협의를, 양자 협의를 한 일에서 같이 진행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바로 바로 한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너무 부적절한 사안이 있지 않았나에 대한 일본의 이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진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설명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그냥 자기 주장만 하니까 내일 만나서 서로 설명을 하자. 내일 합의를 보고 내일 일본 수출 규제를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설명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 한다면 내일자에서 끝날까요? 끝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번 7월 21일 날 뭐가 있다 했습니까? 참의원 선거가 있고요. 12월 달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중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참의원과 중의원은 누가 뽑아요? 일본의 국민이 뽑아요. 그럼 총리는 누가 뽑습니까? 일본 총리는 국민이 뽑나요? 아니죠. 일본 총리는 국민이 뽑는 게 아니에요. 일본 총리는 실제 아시겠지만 이 참의원과 중의원이 선거가 돼서
많은 이 자석수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당 수가 많은 쪽이 거기에 당대표가 총리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 뜻은 뭐냐?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지잖아요? 그럼 실제 아베 총리 이 12년 동안 진행해야 될 이 집권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번에 참의원과 중의원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를 더 강화를 시키거나 풀지 말아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수출 규제까지 했다가 바로 풀어버리면은 지지율이 어디까지 바닥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자에서 그냥 설명하는 시간이고 제가 봤을 때 일본 수출 규제가 더 나아가서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를 아마 지금 한 번 더 급등이 안 나온 종목들을 저점에서 찍을 때가 맞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언론 힌트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해볼까? 이런 거예요? 이제 사실상 지금 일본에서 얘기한다면은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갑작스러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첨단 부품에 대한 이 무역에 대한 이 전담반을 이미 신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뭐냐? 몇 달 전부터 이미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본은요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릴 준비를 계속 이제 칼을 갈고 있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첨단 부품에 대한 첨단 기술에 대한 무역 전담반을 신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한국에 들어가는 이 인공지능 AI에 대한 규제들, 그다음에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들까지 진행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에칭가스나 폴리이미드나 레지스트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압박을 시작하는 단계라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막 뭐 한국에 넘어가는 걸 가지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뭐 실한가스라든가 이 독극물을 만들 수 있다. 뭐 터질 수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 우리가 불화수소를 실제로 뭐 대북에다가 북한에다가 우리가 뭐 불법으로 넘겨주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규제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까지 뭐 에칭가스에 관련 수혜주 급등 나왔죠? 레지스트에 관련된 수혜주 급등 나왔죠? 아까 이거 UTI 외상한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UTI가 외상한가 같다 해서 오늘자에서 양봉 상한가 하루 만에 올렸습니다. 왜 상한가 갔어요? 바로 규제가 들어왔던 폴리이미드에 대한 대체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글라스 커버에 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이번에 KPX 생명과학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왜 급등 나왔으니까 상한가 만들고 눌림목 나후에 또 급등 나왔습니다. 급등 상한가 나온 이유 마찬가지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수혜주였어요. 그럼 이번에 인공지능 AI에 대한 수출 규제가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뭐가 하겠습니까? 국내에 있는 AI 관련 기업이 급등이나 상한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AI 상한가 후속주가 아마 우리 계좌를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들어도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정말 척척 박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우리 또 다른 척척 박사,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한번 맞춰주세요. 일단은 뭐 AI,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관련 종목들 중에 아까 이렇게 떴는데 그 안에 있을까요? 일단은 뭐 AI 관련된 종목들은 뭐 시장에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유명한 그런 종목들과 그다음에 기업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일본에서 그 수출 전담 부서 뭐 이거 신설에 대한 부분들 뭐 이미 이제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뭐 2개월 뭐 3개월 전부터 미리 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얄미운 그런 좀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다음 수혜주가 이쪽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이런 거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 또 국내 AI 관련 투자 이런 발표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지금 가장 요즘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지금 많은 상승 17%가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양봉을 좀 지키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튀어갈 때는 뭐 굉장히 강력한 상승들을 좀 보여줬었던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오늘 그 좀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AI 이쪽 관련된 종목 중에 좀 과거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변동성 대비해서 약간은 좀 아쉬웠던 그림이 나왔던 게 이제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번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때는 막 미친 듯이 날아가는 이런 이제 변동성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마르스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소프트뱅크 관련된 내용과 뉴스가 나왔을 때 장중에 한 27% 가까이 뭐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다음부터는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도 않았었고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뭐 이제 이런 이평선들을 밟으면서 다시 재차 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구간들도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선에서 한번 추리를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힌트를 조금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협업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일본 규제 대장주다 아니면 대장주가 될 것이다? 대장주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네, 될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자에서 좀 힌트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오늘 좀 힌트를 좀 강력하게 가져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우리가 AI 관련된 일본 수출 규제가 들어간다면은 엔간한 종목으로는 우리가 급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AI 중에서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어야 되는데 바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협업 로봇을 개발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세계 최초로 만든 것까지 알겠는데 그 기술력이 인정이 돼야죠. 바로 미국과 AI 기술로 인한 로봇으로 인한 독점 협약까지도 맺었었던 기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국내 기업이 세계 최초로 AI 협업 로봇을 만들고 더불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미국과의 독점 계약까지 계약을 체결했던 기업이라 한다면은 충분히 이번에 AI 대장주가 되더라도 UTI 상한가, KPS 생명과학 상한가의 후속 상한가 종목이 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이지 않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대장주가 될 수 있으면은 AI 세계 최초로 이 협업 로봇을 만들었던 이 기업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바꿔드릴 수 있고 지금 시장이 많이 폭락이 나서 어렸을 거예요. 하지만 얘기합니다. 지금 5월 달부터 폭락이 나오는데 누가 가장 많은 상한가를 줬고 누가 가장 많은 수익을 줬는가? 그게 아마 마르스 전문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TPC입니다. 라고 와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도 보이고요. 이것도 제 관종인데 TPC 아닌가요? 마르스님 하면서 샤프한 마르스 전문가님 하면서 TPC 왔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 힌트 쉽게 주셨다고 했는데 전쟁의 신 마르스님 오늘도 역시나 힌트가 어려워요. 일부러 온라인 무료 방송 보게 하는 전략인가요? 라면서 질문이 왔습니다. 전문가님 힌트가 어려웠다고 하시는데 이거 온라인 무료 방송을 보기 위한 전략인가요? 힌트를 일부러 어렵게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사실상 얘기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찍기 위해서는 분명 말씀드렸지만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사실상 아시겠지만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는 추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일진 다이아가 역시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진 다이아라는 종목을 오늘 선택을 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진 다이아가 이런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연속적인 이런 수급들, 그다음에 뭐 쌍끌이 매수라든가 과거 이제 뭐 연기금의 이런 이제 좀 매집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투자 포인트로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그 윗공간 매물대와 장기 이평선들을 좀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봉상에는 이러한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월봉상에서도 한번 그 조정 이후에 거래량 늘리면서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양봉으로 좀 잡아버렸죠. 그다음에 윗공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그 만들어 놨었던 그 매물과 그다음에 정고점 위치가 38,000원 선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이제 월봉상 차트를 보면서 38,0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그 월봉에 이제 시초가 좀 나왔던 부분 자체가 대략 한 3만 원 정도까지 여기서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지금 차트를 좀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만 원 대응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일단은 38,000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진 다이아라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일진 다이아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38,000원 그리고 손절가 3만 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상한가를 지속적으로 놔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한가를 한 번도 못 잡으셨다 하신 분들은 상한가가 굉장히 배고프고 이제는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많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했죠. 이번 5월달 폭락이 나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상한가를 줬었던 전문가가 누구냐면 아마 그게 마르스 전문가 아닐까. 급락을 누구보다 먼저 예측하고 이 급락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들였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폭락하는 시장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상한가 후속주, 대장주, 이번에 일본의 인공지능 AI에 대한 규제가 들어온다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협업 로봇을 만들면서 미국과 독점 협약까지 했던 이 단 한 종목.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밤 9시입니다. 이 마르스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공개할 예정이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상한가 종목 잡아본 적이 없다. 손실이 너무 커서 단번에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찾아와서 이 한 종목 얻어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전략 어떤 전략인가요? 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테마주 혹은 요즘에 이제 재료주들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막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아래에서 좀 담는 그런 습관들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종목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좀 추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네, 일본 규제에 대한 제재가 계속 진행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이 북미 실무 협상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거기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아까 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규제 관련 상한가 후속주가 아직도 저점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속 상한가 종목들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 마르스 전문가가 방송 끝나고 오후 9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 폭락장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들었고 상한가를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그 한 종목 오늘 9시에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9시부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